2023년 7월 27일입니다. 오늘 많이 더워요. 지금도 덥고, 좀 이따 이제 스터디 하러 가는데, 여러분 더위 조심하세요. 이제 계속 극한 폭염. 자, 제가, 얘기한 대로 또 사페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조선에 대한 신림역, 흉기, 난동 공격범, 조선에 대한 또 사페놀이가 시작됐어요. 밑도 끝도 없이 사페라고 하고, 물론 3명의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돼서 PCR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양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은 사페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수정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범행 후 계단에 앉아 쉬는 행동, 삐뚤어진 영웅심리라고 하네요. 무슨 근거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과시요? 물론 보란 듯이 절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이 그랬다는 건가요? 아니, 조선은요, 보험 사기를 저지르고 절도를 저지르는 그런 잡범이지만은, 그게 맞아요. 이게 경찰 체포에 태연히 응할 때 뭐라고 했는지를 잘 그 맥락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이 이수정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나 잡아봐라 식의 이해 못할 무슨 삐뚤어진 영웅심이라고 하는 건 진짜 뇌피셜은 뇌피셜. 무슨 근거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물론 제가 말씀드린 관심종자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사이코패스인 것 같다. 그리고 무슨 묻지마 살인도 검색했다. 이런 얘기. 이 경찰이 계속 흘리죠. 기자들한테 쓱쓱쓱. 왜냐? 어쨌든 이런 여론 분위기를 싹싹싹 올려갖고, 당연히 조선은 나쁜 놈이지만 나쁜 놈의 표성을 만들어갖고 기소할 때 용이하고 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몇 가지 사실로 그가 사이코패스인지 이걸 판단하는 건 참 미련한 짓입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래요. 극단적 반사회성이 있어요, 이 조선이. 근데 그게 사이코패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흉기 난동 후에 체포될 때까지 편안하게 쉬나요? 그러니까 뭐가 편안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행동의 이 연결점에 대한 설명이 없이 본인 뇌피셜로 그냥 체포될 때 편안히 쉬는 과정, 이런 걸 봐야 된다. 이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거될 수 있고 훔치고 태연히 앉아서 쉬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관종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즉, 그렇다고 하면은 영웅이 되고 싶고 이런 게, 이게 근데 사이코패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사람의 행동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어떤 그 사이코패스의 특성에 부합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그리고 그것이 사이코패스의 4가지 능력 중 어떤 거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의 점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러이러하니까 그냥 사이코패스다. 조선은 나쁜 놈, 나쁜 놈은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 나쁜 놈, 이런 그냥 순한 논리예요. 그 무슨 분석이 그겁니까? 그냥 대중의 일반적인 그 분노 감정에 영합해서 그냥 하는 거죠. 그거는 좀 정확히 전문가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막연한 두려움을 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축소해서도 안 되고, 아니 있는 그대로 본인이 아는 만큼만 분석해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이코패스 뭐 이런 개연성이 높다라고 해버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하죠. 조선은 외로운 늑대라고 합니다. 이건 총기난사와 같은 사례. 이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외로운 늑대일까? 그러면은 외로운 늑대의 특징이 뭘까? 근데 이제 언론 같은 걸 좀 보세요. 친구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를 했고 뭐 그랬다. 그럼 외로운 늑대의 그런 특징과 조선이 몇 달 전에 했던 행동으로 봤을 때 그 외로운 늑대가 맞습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형태를 규정할 때, 그것도 예를 들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매우 중요한 강요가 어떤 사건과 어떤 공격범을 규정할 때는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관할하고 있는 어떤 수사팀이라든가 어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 지침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생각해보면 한동훈 장관이 조선은 외로운 늑대라고 해버렸는데 경찰 수사팀과 검찰 수사팀이 아닌데? 라고 해버리면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그럼 그걸 수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압박을 받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B, C, D.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야지 본인의 이 관할하고 있는 수사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여유를 갖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장관의 말이 너무 왜 이렇게 가볍습니까? 예? 그냥 평론가들이 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틀려도 뭐 욕먹고 마는 거죠. 예? 그런데 장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쉽게 합니까? 이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조금 비판의 강도가 좀 높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자, 그 얘기는 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은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보는 바에서는 내가 못 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분석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론이 얘를 사이코패스로 몰아가면은 사실 되게 그 프로파일러도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러들이 그 사람들도 사실은 생활인이고 언론을 보고 다 봅니다. 근데 여론이 다 쟤는 사이코패스 막 그러는데 만약에 아니라고 하는 결과를 이 사람들이 이거 주관적 평가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전문성에 의한 주관적 평가거든요. 자기 기입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에 영향을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의정 사건 때도 그렇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많이 이런 식의 소위 여론 재판이라 이런 거는 이거는 적절하지도 않고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영향력 있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시기에는 특히 장관도 그렇고 이건 아닙니다. 그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기억나실 겁니다.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된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게 사실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특히 살인은 살인 도구와 방법과 일시가 어느 정도까지는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니코틴을 먹어서 죽었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래서 말하자면 이 대법원에서도 직접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간접 증거로서 피해자의 부검, 피해자에 대한 부검과 감정 의견인데, 피해자는 이게 이 사람이 죽은 거는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지 다른 건 없다. 과량의 니코틴이 경구 튀어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걸 이게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지, 이게 진짜 범인이 찬물에 니코틴을 타서 피해자한테 뭐 먹였던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공소사실이 증명이 안 된 거는, 그러면은 본인이 자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고 때문에 먹었을 수도 있는 거, 이런 그런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실제로 이 사람은 유죄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형사재판의 원칙이고 이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법원도 컵의 용량, 물의 양, 피고인이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 양 등이 실제로 규명이 된 게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죽었을 뿐이야. 근데 정황상 이 여자가 부인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동기가 없어. 내연관계 유지, 피해자 사망으로 얻는 경제적 목적? 근데 이게 동기가 맞아? 동기가 불분명해. 그리고 니코틴의 치사량, 니코틴 원액, 이런 투입량, 투입 방법 등에 대한 것이 없거나 부실한 상태에서는 실제로 이건 살인사건을 줄 수 없다. 분명히 이 피고인은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사이에 3차례 이상의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된 혐의를 받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을 시달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근데 호전이 됐어요. 다음 또 한 번 찬물에 있는 니코틴을 먹어서 죽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 미숫가루가 든 음료를 마신 어떤 그 행위가 니코틴이 맞느냐?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미숫가루가 식중독으로 인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분명히 누가 봐도 좀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랬을 것 같은 것은 범죄 증명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이 피고인이 한 명확한 행동은 찬물을 한 컵을 피고인한테 건넨 거예요. 근데 그거 안에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자살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자살의 정황은 앞뒤로 안 맞으니까. 이게 형사사건, 이제 구미 3세 여아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100% 방법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입증이 안 된 거는 이건 입증을 잘못한 거죠. 입증 부실이죠. 사실 물론 돌아가신 분한테는 안타깝고, 혹시 이 부인이 범인인데 빠져나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은 형사사건의 일반 원칙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수사기관이라든가 기소기관이 좀 더 명확한 증거를 찾아서 제출을 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사실 국과수에서 부검을 해갖고 내놓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 국과수 부검 감정서 보면은 좀 웃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냥 부검 감정을 했는데 추정이라든가 추론, 그러니까 형사로부터 들은 얘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전문가의 얘기니까 맞다 라고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그 사람은 부검 전문가지 그거를 수사하는 수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게 막 부검 감사에 섞여버리면은 이건 사람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헬리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만계 미국인 법의학자 유명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렇게 쉽게 이 증거를 일반 증거로 받아들여 갖고 부검의 의견을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이거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례가 돼 갖고 국가수의 부검이나 아니면 수사 CSI나 이런 애들이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요거만 하면 되는데, 요거만 넘기면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니코틴 판결은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시 고법으로 가서, 그러니까 저기 검찰이나 경찰이 다시 증거를 면밀히 모아갖고 해서 다시 뭔가 이건 다시 한번 보라는 거니까 해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증거가 더 확대되지 않는 한 고법에서 이걸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구미 3세화 사건이 딱 그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좀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린 게 PD수첩의 형사 공탁 특례 제도라고 하는 거, 이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탁금을 안 받는다고 안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습공탁 같은 거 국가가 알아서 받아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참 모질이가 많은 거죠. 형사공탁금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면죄부가 되는, 돈으로 감형을 사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 정의가 사라지는 이 세계는 이건 아닙니다. 자, 제가 앞서 오늘 저기 단톡방에 저희 뭐 작가분이랑 얘기도 하고 말했는데, 웃긴 게 그런 거예요. 오송 궁평 제2지하철도에서 분명히 경찰이 뭔가를 빼먹고 조작하고 잘못했다라고 국무조정실이 얘기를 했고, 그런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린 거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절차를 조금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분명 그 부분은 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완전히 뭔가 자기들만 최선 열심히 했다라고 할 만큼 어느 정도까지 설명이 잘 된 건 아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분명히 다퉈봐야 된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이나 지금의 어떤 고위층들이, 정부의 고위층들이 뭔가 그 아래 하위 공무원들은 뭘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느낌은 다 든다. 그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근데 그 파출소 앞에 전국에서 경찰관들이 응원 화환이란 거를 그 파출소 앞에 쭉 삥 둘러놨대요. 제가 지금 KBS에 그 수요일마다 방송을 가는데, 거기에 뭐 소위 보수 유튜버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막 화환들 쫙 있습니다. 위압감, 지나가는 방송 출연진한테 욕하고 뭐 이런 뭐 시비 걸고. 지금은 좀 줄어들었어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아무리 경찰이 파출소 이게 억울하다 하더라도 지금 14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거기 화환이라뇨. 화환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말하자면 경사스러운 거여도 문제고, 또 조화라고 하면 그거를 어디다, 궁평지하도 거기에 갖다 놔야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응원이라고 하는 화환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14명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 사립 판단이 안 됩니까?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하면은 응원의 편지라든가, 가서 응원의 쪽지라든가, 아니면 응원할 수 있는 어떤 물품을 전달했는데,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죠. 근데 화하는, 이건 넘어간 거 아닌가요? 선을 넘은 거 아닌가요? 14분이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누구 책임인지는 이제 가려야 되는 거고,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통해서. 근데, 경찰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설명 못한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화환을 뺑돌로 한다. 이건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도는 좋아도, 저는 의도도 사실은 아니라고 보는데, 방식이 틀렸으면은, 틀린 거죠. 의도는 좋았다고 하지만, 그걸 보는 많은 국민들이 있고, 피해자 유족이 있는데,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정중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보냈는지, 그 사람들이 사과할 필요 없고, 그러면 지금은, 이 충북경찰청이나 그쪽에서 마음은 감사하겠지만 지금은 이렇지 않다라고 해서 모아갖고 다른 쪽에 이런 성의는 없나요? 본인들만 억울한가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잖아요. 그러면은 경찰답게 행동을 하세요. 네? 국가공무원.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